여러분, 저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스페인 귀족 가문의 딸이었던 제가 한국 남자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할 뻔했거든요. 알마,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했다. 사촌 오빠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서 저를 법정에 세우려 했던 그 끔찍한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넌 날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후 운명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그 남자의 아버지가 몰래 스페인까지 저를 찾아왔었다는 거였어요. 과연 저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두 나라를 오가며 벌어진 치열한 사랑의 전쟁,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마입니다.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가문은 몇백 년 동안 조선업으로 명성을 떨쳤던 귀족 가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태어날 때쯤엔 이미 가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식 조선업에 밀려 전통배 만들기는 사양길로 접어들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셨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됐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는 가족들의 권유였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도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꺼져버렸어요. 아, 이런. 당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니 키가 큰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용해 보이지만 친절한 눈빛이었죠. 노트북이 갑자기 안 켜져요. 어디 보죠. 그 남자는 능숙하게 노트북을 고쳐줬습니다. 손이 참 예뻤어요. 길고 가늘면서도 힘이 있어 보이는 손이었죠. 고마워요. 저는 알마예요. 지우입니다. 여기서 일해요. 그렇게 지우를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 가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공부 때문이었는데 점점 지우를 보고 싶어서 가게 됐죠. 알마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요. 우리 가문은 좀 복잡해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스페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동네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에 안개가 걷히면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보고 싶네요. 언젠가 같이 가요. 그때만 해도 그게 불가능한 약속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지우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는 이미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마야, 큰일 났다. 사촌 오빠 로드리고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도 권위적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마리아는 제 여동생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린 예쁜 동생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의사가 그러는데 깨어나도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더군다나 로드리고가 이어서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마야, 이제 가족놀이는 그만해야겠다. 네가 한국에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가문 빚이 10억이 넘어. 마리아 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거고. 네가 돌아와서 책임져야 해. 로드리고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우와 만나는 것도 모두 가문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돌아와. 아니면 가문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 그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우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해서 본 마리아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로드리고였어요.
가문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그는 저에게 한국 유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봐야 해. 네가 그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우리 가문이 더 망신당하겠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사랑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마리아 치료비를 낼 수 있고? 로드리고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우와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택할 것인가? 결국 저는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지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차가운 이별의 말. 한 달 후 지우가 스페인까지 찾아왔습니다. 공항에 나타난 그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알마, 왜 연락도 안 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해주세요. 지우의 눈에는 절망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 눈빛을 외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안 됐어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넌 날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심장도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마. 그만 가요. 제발. 결국 지우는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로드리고는 매일 저를 압박했고 마리아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문이 빚은 날로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그리고 지우의 연락처를 모두 지웠어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리아를 돌보면서 가문의 조선 기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배 만들기 기술과 설계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죠. 마리아는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인생도 생각해야 해. 뭔 소리야? 그 한국 오빠 말이야. 아직도 못 잊었잖아. 마리아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지우를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동아시아 조선 기술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알마. 가족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로드리고조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첫날 호텔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5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카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지우였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우도 저를 알아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면서도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우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알마. 맞죠? 지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일 때문에 왔어요. 지우 씨는? 저도 일이요. 출판사에서.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걸. 지우가 일하는 출판사가 바로 제가 프로젝트를 함께할 곳이었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지우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5년 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동생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아직도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알마 씨, 사실 제 아버지가 스페인에 가신 적이 있어요. 네. 알마 씨가 스페인에 돌아간 후 한 달 뒤에요. 저 몰래 가셨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5년 전 갑자기 나타났던 한국인 아저씨. 저를 찾아와서 지우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지우의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우의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지우가 아직도 알마 씨를 못 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놨었어요. 마리아의 사고, 가문의 빚, 로드리고의 압박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문제였으니까요. 왜 거절하셨어요? 지우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고가 한국까지 쫓아온 거예요. 알마, 네가 또 그 한국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오빠, 이건 일이에요. 일? 웃기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또 망신당할 거야. 로드리고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가문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했다고 고발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 네가 허락 없이 가문 자료를 한국에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서. 로드리고는 위조된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마치 제가 가문을 배신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짓 증거들이었죠. 그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 씨 관계없는 일이에요. 알마 씨 일이면 제 일이기도 해요. 지우의 말에 로드리고가 비웃었어요. 너 같은 놈이 우리 가문에 뭘 도와줄 수 있겠어? 해볼게요. 지우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출판을 통해서 알마 씨 가문이 조선 기술을 세상에 정당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가문의 명예가 높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지우가 얼마나 저를 위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로드리고와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는 정말로 저를 고발했거든요. 가문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서 말이에요. 지우는 저와 함께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도 구해주고 증거 자료도 함께 준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니까요. 지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갈리시아에 도착해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지우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언니가 맨날 지우 오빠 이야기만 했어요. 마리아. 정말이에요. 잠꼬대로도 지우 오빠 이름 불렀어요. 부끄러웠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지우를 잊지 못했거든요.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로드리고는 위조된 문서들을 증거로 내세웠어요. 알마는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을 외국에 팔아넘겼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정리한 진짜 가문 자료들과 역사 문헌들이었죠. 이 자료들은 모두 정당한 연구 결과입니다. 오히려 가문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보존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지우도 증언대에 섰어요. 알마 씨는 5년 동안 가족을 돌보면서도 조상의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재판부는 로드리고의 위조 문서를 확인하고 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알마 가문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판결이 끝난 후 지우의 아버지가 스페인까지 오셨어요. 알마 씨, 우리 지우 잘 부탁합니다. 아버님. 이번엔 우리가 알마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5년 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시간들이 생각났거든요. 결국 로드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 저희 가족들은 더욱 단합하게 됐죠. 알마, 이제 정말 안심이다. 아버지가 지우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구나. 그날 밤 지우와 단둘이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무서웠어? 아니요. 지우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드릴게요. 그때 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쁜 반지였죠. 언제 준비한 거예요? 한국에서부터요. 알마를 다시 만나면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우.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알마, 저와 결혼해주세요. 달빛 아래서 프러포즈를 받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네, 좋아요. 지우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정확히 맞는 사이즈였죠. 어떻게 사이즈를 알았어요? 5년 전에 기억해뒀어요. 알마 손이 얼마나 예쁜지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지우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정말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드리고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알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로드리고는 술에 취한 채 해변으로 달려왔어요. 패소 판결을 받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문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로드리고는 지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씨,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닥쳐. 네가 우리 알마를 꼬셨잖아. 그때 마리아가 달려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오빠를 말리려고 필사적이었죠. 오빠 제발 그만해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도 닥쳐. 다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로드리고의 말에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사고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오빠. 저는 화가 났어요.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만해요. 마리아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 그 애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고 내가 한국 남자한테 빌붙게 됐잖아. 그 순간 지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뭐, 알마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죠. 로드리고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알마와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세요. 너 따위가 우리 가문이래. 이제 제가 알마의 가족이에요. 당연히 제 일이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가 정말로 저를 지켜주려고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과 스페인의 결혼 절차가 다르다 보니 서류 준비만 몇 달이 걸렸죠.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해내고 있잖아요. 우리. 지우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저까지 힘이 났죠. 더 큰 문제는 결혼식 준비였어요.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살리려다 보니 복잡했거든요. 한복도 입고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해요? 그럼 스페인 전통 의상도 입어야죠. 결국 하루에 3번 옷을 갈아입기로 했어요. 생각만 해도 피곤했지만 설렜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우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한 거였어요. 알마의 아버지께 스페인어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싶어요. 지우는 매일 스페인어 공부를 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말 열심히였죠. 결혼식 전날 아버지가 지우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지우야, 고맙다. 뭐가요, 아버님? 우리 알마를 행복하게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알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먼저 한국 전통 혼례를 했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모든 과정이 신기했죠. 지우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네. 어머님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스페인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지우는 스페인 전통 예복을 입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줄 몰랐네요. 하객들도 모두 감동해했어요. 마리아가 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결혼 후 서울에 정착했어요. 저는 전통조선연구소에서 일하게 됐고 지우는 유럽 문학 전문 편집자로 승진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제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보, 나 요즘 이상해. 어떻게? 입맛이 없고 자꾸 졸려.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죠. 임신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 앉아봐. 왜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지우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한국말도 하고 스페인말도 하겠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두 바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두 바다의 이야기? 한강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고 제 고향 바다도 같은 바다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 모든 걸 이해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알마. 응. 우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맞아. 진짜 시작이지. 5년 전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저희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작은 배 한 척으로 시작한 항해가 이제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환경. 게다가 가족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면 운명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5년 전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지우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면 더 일찍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벌어진 치열한 사랑의 전쟁. 작은 배로 시작했지만 결국 큰 항해가 된 저희들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우가 제 배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아기야, 아빠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만났는지 알아? 너는 그런 고생 안 하고 태어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참 신기한 거라고.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니까요. 지우와 제가 만든 아이는 분명 특별할 거예요. 한국의 따뜻함과 스페인의 열정을 모두 가진 그리고 두 바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이가 될 테니까요. 지우야. 응.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5년을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한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죠. 작은 배, 큰 항해.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진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